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도현입니다. 오늘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시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최근 반등을 만들어낸 그 지지 라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1차 상승 때 만들었던 고점 라인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 일봉 마감을 73만 원대에서 해줄 수 있을지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움직여주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, 이 부분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던 데에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.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,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란의 보복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복하겠다 계획을 밝혔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잠재적인 리스크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어제는 미국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의 기대감을 후퇴시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. 파월 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책 포럼 행사에서 최근 이 경제 지표들은 확실히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진전을 보여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고,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, 이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렇게 또 한 번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당연히 개별적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이번 주말에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죠. 자, 기사 제목에는 이딴 악재에 꺾인 홍콩발 호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홍콩발 호재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아직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들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거래 시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승인이 되고 약 열흘 후에는 거래가 시작이 되죠. 그런데 이 홍콩 ETF 관련해서도 이 승인된 건 당연히 호재 소식이지만 과연 중국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,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, 자, 중국에서는 이 코인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채굴이 금지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최근에 중국에서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했는데, 자, 해시레이트라는 건 채굴 능력 측정에 쓰이는 지표고요.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다라는 건 채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중국에서는 채굴이 금지됐는데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채굴이 늘어났다라는 건 이미 중국에서는 시장에 들어온 자본 통제를 우회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라는 인물은 이 채굴은 잉여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뒤에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중국도 이 채굴을 통해서 자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자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콩으로 빠져나가서 이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을 키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홍콩으로 이 중국의 자금이 이동되는 것에 대한 터치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홍콩에서 현물 ETF를 승인받은 건 총 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. 자, 차이나 에셋, 보세라, 하베스트, 해시키 캐피털까지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승인을 받았는데, 이 중에서 해시키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업들은 전부 중국 본토에 본사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이 투자 상품들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본토에 묶여있는 갈 곳 잃은 중국의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인 홍콩 ETF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 투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게 2021년부터 금지가 됐죠. 하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고,
이미 이런 방식으로 거래량이 연간 5,400억 달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될 수 있는 추정 자금은 250억 달러 정도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또 최근 중국에서는 이 금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치솟았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부동산이 성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고,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이 대체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시기에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거죠. 그래서 최근 네오와 온톨로지 가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이 중국계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. 자, 네오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가스 코인이고, 네오의 창립자가 만든 또 다른 코인이 바로 온톨로지고요. 여기서 사용되는 게 온톨로지 가스입니다. 또 대표적으로 스팀과 스팀 달러도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, 여기에 비체인, 비트코인 캐시도 우리가 이 이슈로 함께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은 코인도 이 중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확인되고 나면 우리가 이미 상승을 보여준 코인들보다 더 합리적인 낮은 단가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겠고,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과 타점,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,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.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자동 전환될 거고,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진입하시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,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밤감기 시즌에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